안녕하십니까, 보은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번 상반기 때 생명보험사 원수사에 최종 합격하신 우리 방기 대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기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상반기 최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합격하신 직무,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 있으면은 그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합격한 직무는 영업관리고, 네. 나이는 이제 29입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네네. 이제 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돌린 케이스라서 네. 애초에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나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나가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회계사를 언제까지 준비하셨고 언제부터 취업 준비를 하신 거죠? 연도로는 정확히 제가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네네. 이제 회계사 시험이 이제 2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2월 말에 있고 결과가 3월 말에 나와서 이제 3월 말에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로 돌린 케이스라서 아마 4월 초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빨리 합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좀 금융이나 좀 보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네. 제가 원래는 사실 정확히는 이제 보험 쪽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도 금융권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던 거보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에 불합격은 했지만 이제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은행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짧게도 근무도 해보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인턴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험 쪽이 제 성향이랑 좀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특히 영업 직무 쪽이 제 성향이랑 네. 좀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험사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좋았던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융에서도 우리가 흔히 은행, 뭐 증권, 자산운용이지만 그 다음에 보험사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그 경험한 것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좀 될 수 있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고, 네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컨설팅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 준비를 글 같은 걸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글은 딱히 쓴 경험은 없었고, 네. 이제 4월 달부터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보험나는 이제 컨설팅 받기 전에 네. 이제 제 스스로 몇 번 자소서를 쓴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험도 보셨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보셨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준비 방향이 좀 달랐습니까? 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네. 준비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달라야 될까요?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차피 기본적으로 저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어필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실무진 면접 때는 조금 이제 실무 관련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2차 면접 때는 임원분들은 아무래도 지원 동기라던가 혹은 이 사람이 정말로 보험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하는 질문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잘 봐야지 최종 합격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1차 면접에서 조금 기억나는 질문들하고 그때 이런 답변들이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좀 몇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그 1차 면접 관련해서 예. 이제 보험나님이랑 이제 컨설팅 받을 때 네. 조금 그러니까 전략으로 좀 삼아야 했던 포인트가,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생신입니다 뭐고 이제 보험사 관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좀 지점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지점장님 혹은 뭐 사업단장님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좀 주요 전략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회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 때 잘 녹여내면 면접관분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좋게 봐주신다는 게 표정으로 확 느껴질 정도였어서,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좀 현직자 인터뷰를 조금 가장 좀 큰 무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차 면접은 좀 직무에 대한, 그 다음에 좀 회사에 대한 좀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네. 인터뷰도 했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보고 나서 조금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1차 면접 끝나고 나서는 사실 보은아님이랑 같이 짰던 그 전략이라던가 혹은 네. 핵심 질문 같은 게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와서 운이 좋았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반대로 저랑 같은 조에 계셨던 분들은 대답을 상대적으로 조금 잘 못하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서 어느 정도 1차는 합격했다라는 좀 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는 보고 나서 느낌이 좋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면접을 우리가 또 이제 갔는데 2차 면접까지 어찌됐건 붙어야 최종 면접 합격을 하는 건데 네. 2차 면접에서는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일단 같이 이제 면접에 들어갔던 같은 네. 조원분들이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또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중고 신입이셨기 때문에 보험 관련 이미 경험이 충분히 있으셨던 분들이고, 네. 실제로 어떤 한 분께서는 이제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생명보험 회사에 이미 현직자로 다니고 계신 상태였어서,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좀 이분들을 이기고 합격하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정량적인 부분에 좀 압도를 당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압도를 당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 광기 대장님의 조금 그래도 우리가 내세운 어떤 전략은 있잖아요. 네. 그냥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2차 면접에서의 가장 큰 줄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생신입인데도 붙을 수 네. 있었던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네. 이제 영업 관리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셨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지표 관리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목표 지표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너가 지점장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모두 이제 그 직무 강의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내용 토대로 약간 좀 잘 녹여가지고 대답을 이제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대답 끝나고 딱 면접관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때 조금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중고 신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도 뭐 느끼는 거지만 실제 제가 채용 현장에 있는 건 아니까, 제가 면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멘티님들을 제가 이제 코칭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중고 신입이 이렇게 많은, 예전보다 정말 많아졌어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타 산업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조금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변화라는 것은 네.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어려워요. 생신입 분들이. 네네. 아무래도 예.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네. 워낙 취업문이 좁기도 하고 요즘에는 네.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이제 사실상 경험이 어느 정도 다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원하는 게 트렌드가 돼버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 쪽이 좀 연봉이 높다 보니까 네. 그거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 지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신입으로 준비를 잘 하셨고, 그리고 딱 또 잘 됐고, 그 다음에 직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직무 공부라는 게 네.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뭐 네. 아까 회계사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회계사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공부들은
범위라는 게 있어요. 네. 단원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챕터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직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한 거지 네.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직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직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거는 사실 보은남님 그 직무 강의 특강에서 네, 그게 내용이 고맙습니다.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사실 거의 다 지식을 얻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네. 이거를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안 듣고 우리가 직무적인 어떠한 지식들 단순하게 뭐 네이버 쳐서 나오는 거 말고 어떻게 좀 아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직자 인터뷰를 직접 해서 진행을 해서 그쵸. 현직자분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좀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조금 막혔던 질문이나 이거는 내가 답변을 했지만 답변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러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좀 준비하는 데서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는지. 네,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단점이랑 좀 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원래 면접에서 대답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취준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네. 이번이 거의 처음 지원한 그쵸. 회사였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말하는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그 저한테 이제 2차 면접 때 임원분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은행이랑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왜 굳이 보험사를 지원을 했냐라고 무조건 물어보셨는데 물어보셔야죠. 네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두 가지로 딱 깔끔하게 대답을 못해서 중간에 대답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분이 이제 중간에 딱 끊으셔가지고 네, 그때 그 질문을 좀 나는 대답을 좀 잘 못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 좀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끊을 정도면은 사실 이게 면접자 입장에서 멘탈이 살짝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실제로 저도 당해봤지만 네. 일단은 기존의 그 텐션보다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약간 조금 심한 분들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그러한 질문을 받으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내용인데 어찌됐건 이거는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네. 내용과 별개로 그 외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네. 특히 주관식이라든지 간결하고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지금 이제 좀 단기간에 운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또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셨는데 단기간에 합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랑 그 다음에 단기간에 안 돼서 좀 길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어떠한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조금 다시 좀 도전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 좀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은나님 알고 나서 보은나님 채널 들어가서 영상을 쭉 정주행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보은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면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핑크색 펭귄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데 그쵸. 네, 그게 이제 좀 구현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수많은 펭귄 무리 속에서 이제 제 자신이 핑크색 펭귄이 되어야만 눈에 띌 수 있고 그 눈에 띄는 펭귄이 되어야지만 요즘 그 취업 상황에서는 이제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막 취업을 대충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스펙이 다 엄청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 상향 평준화 돼 네네,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제 매력을 면접관들한테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준 기간이 오랫동안 좀 취준을 하고 계신데도 조금 합격을 못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그 본인이 쌓으셨던 경험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무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현직자 인터뷰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거 정리하면은 본인만의 어떤 큰 컨셉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취준, 뭐 자격증 준비하고 면접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이 직무, 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무궁분투했던 본인만의 좀 스토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분명히 본인의 스펙 대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신 방기 대장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방기 대장님의 성공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축하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